물만 먹어도 살찌는 난치성 비만을 잡는 방법. 해답은 갑상선에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섭취가 줄고 신진대사가 늘어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를 정말 덜 하셔도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아무리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들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우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면 살이 찌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갑상샘이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혈액 내에 분비하여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이 많이 분비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반대로 갑상샘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땀이 잘 나지 않게 되고 체중이 늘고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갑상샘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을 추동시키는 스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체열 검사를 통해서 체내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인 T4 또는 T3의 농도가 낮게 측정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신생아와 소아 시기에는 변비, 발달장애, 성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모호한 증상을 가지는데요. 만성피로, 식욕부진, 체중 증가, 변비, 추위를 타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여자분들의 경우는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기며 월경 과다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혈중에 젖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을 증가시켜서 유즙 분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아에서는 갑상샘이 태내에서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거나 갑상샘 호르몬 합성 과정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성 갑상샘염인 하시모토 갑상샘염에 의해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부족해져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암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갑상샘을 절제 수술을 한 경우에도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 이외에도 스트레스도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스트레스에는 갑상샘 기능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갑상샘 기능도 떨어집니다. 목의 외상도 갑상샘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목이 다치거나 부러지면서 갑상샘으로의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죠. 방사선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직업상 방사선을 계속 쬐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 방사선사 등이 해당됩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방사능을 함유한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불소, 살충제 등 독극물로 인해서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갑상샘이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체크리스트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심하게 탑니다. 심지어는 여름에도 추위를 탑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손발이 찹니다. 저혈압이거나 맥박이 정상보다 적습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기 자신도 피로하다고 느낍니다. 수면 시간을 늘려도 피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집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쑤십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늘 우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건망증이 심하거나 집중하기 힘듭니다. 실내가 건조하지 않아도 눈이 뻑뻑합니다. 목 안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걸린 느낌이 있습니다. 안구 주위, 얼굴, 손, 발이 잘 붓습니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스스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초콜릿이나 설탕 등 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커피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갑상샘의 기능을 또 갑상샘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가 생활을 즐기시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모든 일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갑상샘 기능도 회복되고 정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사선, 살충제, 불소 등의 독극물이 갑상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음식들로부터 노출이 되는 것을 줄여야 되고요. 또한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황색 채소인 배추, 블루베리, 당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 해독을 도와주는 알리신, 셀레늄이 풍부한 마늘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펙틴이 풍부한 사과,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 라임, 오렌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체 곡물인 퀴노아, 메밀, 수수 등도 간 해독에 매우 좋습니다. 셋째, 아연과 셀레늄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갑상선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둘 다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을 포함한 모든 해산물, 달걀, 노른자, 모든 고기, 마늘, 생강도 아연이 들어있어 갑상샘 기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요오드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갑상샘 기능은 요오드가 섭취가 부족할 때도 떨어집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인 김, 미역, 매생이 등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갑상샘 기능도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핫도그, 소세지, 케이크 등 모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셀레늄 보충제나 요오드 보충제는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이러한 보충제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와 녹차, 그리고 술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채소들은요, 고이트로겐이라고 해서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채소들은 식단에 마흔이 포함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고 데치거나 끓이는 등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루 140g 이내 정도의 섭취를 하는 것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는 글루텐이 풍부한 밀, 호밀, 보리 등의 곡물들이 갑상샘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배, 딸기 등의 특정 과일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과 두부, 간장, 된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음식들의 경우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샘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반대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드셔도, 물만 드셔도 체중이 느시는 분들은 먼저 갑상샘 건강부터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